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다육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을 주거나 영양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분갈이를 하고 영양제도 주고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은 다육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월동에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 노지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필히 영상 5도 이하로 들어가면 조금씩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비닐을 통해서 비닐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무릎 담요를 덮어줌으로써 다육이를 보호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다육이를 성장시키는 계절이 아닙니다. 성장시키는 계절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수면기에 적절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 관수량을 조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물을 흠뻑흠뻑 주시다가는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물음병이 와서 저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줄 때는 건조하거나 햇살이 나오는 날이 한 4, 5일 됐을 때 물을 약간 한 화분이 매번 강조를 하지만 화분에 한 50% 정도 적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한 4, 5일 정도면 마를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12월까지 가다가 12월부터 서서히 한 달 텀으로 해서 물을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오늘 주제가 다육이 성장입니다. 왜 다육이 성장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지금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을 주거나 많은 영양제를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육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밭에 심으십시오. 농사 짓는 것처럼 밭에 심으면 땅의 지력 때문에 이 아이들이 쑥쑥 큽니다. 쑥쑥 크고 얼굴 모양은 그다지 예뻐지지는 않습니다. 이 농장 같은 데 가보면 대형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밭에다가 일적으로 같은 종을 아니면 뭐 서로 혼합해서 밭에서 심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요. 이 밭에 심을 때는 각종 영양 이제 이런 거름을 줍니다. 거름을 주는데 어떤 데는 인분까지 주는 것을 봤습니다. 인분이나 아니면 개분 등을 통해서 그 땅의 지력과 이 거름 성분에 합쳐지면서 아주 커다란 아이들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바로 일반인 분들이 바로 가정에서 구입해서 키우시면 물음병이 올 가능성과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화원으로 가서 화원에서 한 1년 정도 다져지고 그러고 판매가 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밭에다가 심어라, 아니면 밭이 없으면 커다란 플라스틱 이런 상자에다가 흙을 아주 높이 싸십시오. 한 15cm 정도, 높이 15cm 정도의 흙을 쌓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 상토나 뭐 개분 같은 걸 넣고 아이들을 올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쑥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일반 분들이 굳이 그렇게 뭐 대형으로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장 방법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밭에 심는 거 외에 더 크게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화분입니다. 화분은 크게 쓸수록 다육이들이 커집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은 당연 뿌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커다란 화분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아이들은 죽게 됩니다. 물음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게 1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뿌리를 확인해라, 분갈이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작은 화분에, 특히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 화분에 가득 차는 그런 기간 텀이 아주 짧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득 차면 이 아이들은 이 얼굴을 크게 크는데 이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이 잎을, 영양분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물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잎을 줄여가거나 몸짓을 줄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화분이 크면 뿌리가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를 모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육이를 조금은 크게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대형 화분에, 커다란 화분에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다란 화분에 키우는 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을 큰 화분에 심으면 성장은 빠르나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을 큰 화분에 키울 때는 꼭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키우면 이 아이들이 습해서 결국은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화분을 쓸 때는 앞 화분이 이렇게 유약분이 발라지는 화분보다는 지금 보시면 약간은 유약이 들어간 화분이긴 하지만 거의 유약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이 바깥과 안쪽에 공기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분 형식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수분이 빠르게 이제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없어지는 결과 물주는 텀도 빨라지겠죠. 빨라지면 그만큼 성장도 빠릅니다. 뿌리 또한 건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약분이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키우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우리 집은 환기가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 저렇게 토분 형식의 화분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피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결국은 단풍 구경을 빠르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큰 화분에 심는 경우는 노지에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개인 하우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키핑동에서나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집에서는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작은 분에서 심는 아이들이 더 짱짱하고 더 예쁘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가 크면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맛은 없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원한 맛은 없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예쁜 물듬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화분에서 크게 키우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작은 화분에서도 짱짱하게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게 오히려 더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으로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 영양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바로 화분인데요. 화분과 뿌리가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되고 물과 영양제가 보조가 된다 그러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